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고 구하라의 자택에서 금고를 훔쳐간 범인의 몽타주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2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구하라 금고도난 사건을 집중 조명했고, 구하라가 사망한 이후 누군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구하라의 자택에 침입해 고인의 휴대전화가 보관된 개인 금고를 훔쳐 달아난 사건으로, 범인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열감지 센서가 장착된 디지털 도어락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밀번호도 구하라가 사망한 후 오빠인 구호인 씨가 곧장 변경했기에 현관문을 열지 못한 범인은 측면 벽의 폐쇄회로 위 2층 철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범인은 집안에 값비싼 물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만 가지고 나갔고, 게다가 빠른 도주로인 현관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단순 절도범이 아니며 금전적 이득을 위해 구하라 집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당시 유족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며 결국 약 9개월간의 수사 끝에 사건은 잠정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BBC 뉴스코리아의 다큐멘터리로 과거 구하라가 경찰과 버닝썬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데 숨은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금고도난 사건 역시 재조명됐는데요. 이에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버닝썬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훔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며, 관련됐다기보다는 내가 군대에서 동생에게 쓴 편지, 동생이 가르치는 학생에게서 받았던 편지, 계약서와 소속사에서 정산받은 서류, 집 등기권리 등 휴대전화가 대여섯 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버닝썬 멤버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에 지인일 수도 혹은 제3자일 수도 있다.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용의자가 면식범이 아닌 범행을 사주받은 청부업자 혹은 심부름센터 관계자일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했고, 과거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범인이 집안 침입을 시도하면서 구하라가 생전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번호가 그 사이 바뀐 탓에 현관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이에 면식범에 의한 범행일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하지만 금고 안에 있던 구하라의 휴대전화는 현재 유족이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구하라가 숨진 뒤 가사도우미로부터 만일을 대비해 유서를 작성해뒀다는 말을 듣고 금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몽타주가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이 해당 몽타주와 용의자의 걸음걸이 등이 가수 지코와 비슷하다며 도 넘은 추측을 이어간 것으로, 지코 측은 온라인에 게시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코는 버닝썬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6년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정준영에게 황금폰이 있다고 말하며 황금폰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가 밝혀지자 지코는 방송에서 언급한 휴대폰 관련 일화는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 해당 휴대전화기를 통해 제가 본 건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이 전부였고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지도 오래된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구하라는 사망 전 비밀 계정에 무섭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구하라는 일본에서 활동 후 잠시 귀국했을 때인 2019년 11월 23일 공식 SNS에는 잘 자라는 짧은 인사를 남겼고, 평범한 듯 보였던 메시지와 달리 몇 시간 뒤인 24일 가까운 지인들만 아는 비밀 계정에는 무섭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인들은 언니, 나 있잖아. 듬직한 든든한 언니 동생. 무서워, 왜 바보야. 늘 내 편이다. 우리 생각해라며 위로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현장에는 간단한 메모가 발견됐을 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